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재 16페이지를 한번 펴봐. 16페이지. 자, 우리가 휴강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 지금 여기인데, 그리고 얘들아 공부 좀 열심히 해. 오늘 좀 슬픈 게 북일고에서 원래 선생님 수업이 좀 퇴원이 좀 잘 없는 편이거든. 근데 이번에 퇴원생이 하나 좀 나왔는데 사유가 보니까 학교를 그만두려고 한대. 그래서 이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북일고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막상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갖고 자퇴를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 다른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뭐 심하면 이제 뭐 검정고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웃겨. 여러분들 그거 알아? 실제로 자퇴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가 의대야. 오케이? 막상 들어갔는데 한 20%는 자퇴야. 왜 그럴까? 연이야. 힘들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의대 가면 돈 많이 번대. 그렇지, 당연하지. 근데 거기서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의대 가면 일주일 얼마 될 것 같아? 하루에 얼마 될 것 같아? 맞춰봐, 현준아. 실제로 선생님 제자들이 의대 출신들이 많아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정말 와, 니네 어떻게 그러고 사냐? 이런 정도로 하루에 2시간 잔대. 그리고 시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시험 범위가 책 한 권이야. 네? 그러면 의대 애들 똑똑하니까 되게, 자, 영어 책이야. 걔네들이 배우는 책은 다 원서야. 그래서 왜 메디컬 드라마에 보면 그 간단한 칼도 매스 막 이러잖아. 그러면 뭐 샤르샤르 하잖아. 다 영어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책 한 권을, 영어 책을 다 외워야 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단어도 있잖아. 아예 뭐 이런 수준이 아니야. 뭐 총각인 영어 있잖아. 무슨 뭐 심박, 박동, 뭐고 막 판막증, 무슨 증, 말도 안, 그거 다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벌게 해주는 거지. 아무나 못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 제가 머리가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 씨발. 그 뭘로 때우면 되냐면 성실로 때우면 돼. 쉽게 말하면 반복을 열심히 해갖고 성실하게 하면 머리를 때울 수 있어. 돼? 참고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게 가능해. 돼? 근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게 안 돼. 그건 내가 느낀 바야. 딱 대학교 3학년 들어가서 양자역학 수업실에 딱 들어갔는데 첫날 알았어. 아, 난 병신이구나. 정말이야. 내가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해보줄게.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정말 동네에서 굉장히 똑똑하다고 소문이 난 애였어. 아유, 그 집 애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막 이랬었어. 정말로. 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어깨뽕이 이만했어. 아, 씨발, 내가 진짜 대학교 3학년 딱 들어가서 양자역학을 딱 듣는데 정말 난 병신이구나. 네, 그 중에 한 80%는 이해를 못해. 왜? 일반적인 정상인 머리 혹은 머리가 좀 좋은 새끼는 이해를 못해. 나 같은 새끼들. 누가 아냐? 미친 새끼들. 머리가 좋거나, 그죠? 아예 이상한 새끼들. 그죠? 이상한 새끼들이 있어. 진짜. 그래서 그거 알아? 서울대 가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굉장한 그런 걸 느낀대. 인생의 어떤 그런 비참함을 느낀대. 왜? 생각해봐. 학교에서 전교 1등 내내 하다가 서울대 갔어. 돼? 근데 학점이 C야. 왜?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돼? 그래서 니네 혹시 카이스트의 아이들이란 책 알아? 나중에 한번 봐봐. 거기 주된 내용이 자살이야. 카이스트 애들이 옛날에 그렇게 자살 많이 했거든. 왜? 갔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 맨날 비교당해. 그리고 공부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애들이 자살해버리는 거야. 나중에 봐봐. 카이스트의 아이들이라면서 그 책에 보면 한 3분의 1이 자살 얘기야. 실제로. 오케이? 네?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그럼 열심히 하는 것도 어떻게 열심히 해? 반복해서 열심히 하라고. 알고 지금 여러분이 머리 탓할 때가 아니야. 알겠어? 지금 배우는 내용 미치고 그러진 않거든. 뭔 이해됐죠? 자, 잠적했으면 이제 가볼게. 거기 16페이지에 우선 변이가 뭐야? 얘들아 변이가 뭐야? 변이가. 형태가 변하는 걸 바로 변이라고 해. 오케이? 됐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후천적인 녀석과 이제 유전적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 봐봐. 우리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여기 봐.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이 안 돼.
돼? 그러니까 이런 변이들은 별 의미가 없어. 야,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볼게. 엄마,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막 만들었어. 그럼 내 근육이, 내 몸의 형태가 좀 바뀌었지. 변이가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이거 유전돼? 내가 헬창이면 아들도 헬창이야?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건 변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일반적인 변이는 유전적인 변이야. 즉 변이가 일어났는데 다음 세대에도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 봐봐. 자, 변이는 우선 줄 한번 봐봐. 같은 종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야, 그럼 변이가 뭐야?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줄 거봐. 유전적 변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유전자의 차이의 두 가지가 뭐냐면 외워. 돌연변이하고 생식세포야. 자, 이거 설명을 해줬어. 엄마하고 아빠하고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면 굉장히 다양한 수의 조합이 생겨. 그러니까 니네 그거 알아? 실제로 엄마 아빠 속에서 태어난 자손 중에 똑같은 확률이 70억 분의 1인가 뭐 그래. 계산해보면. 됐죠? 그래서 또 그런 얘기 했었잖아. 엄마의 생식세포 요렇게 그려주고 아빠의 생식세포 그려줘서 얘가 요렇게 분열이 되면서 감수 분열이 돼서 나눠지면 얘네들이 만들어져도 조합될 확률이 어마하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야. 혹은 자손은 정상적으로 낳았는데 자손이 부모보다 다른 형질, 즉 돌연변이가 태어날 때가 있어. 오케이? 니네 그런 거 아니? 21번 염색체가 이상이 생겨. 그럼 모두 다 똑같은 형태의 아이가 태어나. 뭘까? 내가 지지난주에 한번 휴가하기 전주에 얘기했는데 뭘까? 다운 증후군이야. 이상하게 21번 염색체가 불완전하면 모든 애들이 다 똑같아. 키가 작고 지능이 떨어지고 눈, 코, 입이 보이고 침을 흘려. 지능이 떨어지고. 근데 애들 또 되게 해맑아. 그래서 그런 다운 증후군을 뭐냐면 약간 천사 증후군이거든. 진짜 애들이 착하잖아. 헤헤 많이 웃고. 그러잖아. 근데 21번 염색체가 그런 일이 벌어져. 비분리가 일어나면 무조건 21번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나면 다운 증후군이 생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유전적 다양성이지 그것도.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변이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별표처럼 자연선택설이야. 자연선택설. 자연선택설. 자, 이건 외워야 돼. 엄마. 자, 여기 봐봐. 엄마. 자연선택설인데 이 자연선택설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 너희들도 알아. 엄마. 두 글자로 다자로 시작하는 아저씨. 누구야? 아, 다윈이라는 아저씨야. 들어봤어? 정확한 이름은 뭐야? 찰스 다윈이야.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도 좀 알아도 이게 종의 기원이야. The Origin of Species. 오케이? 자, 그래서 스피시스. 자, 그래서 종의 기원인데 사실은 이 아저씨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이게 이제 비그로라는 배를 타고 남태평양 쪽으로 막 가다가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데를 간 거야. 근데 여기가 되게 특이해. 여기가 군도라는 게 뭐냐면 섬이 졸라 많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물이야. 그러니까 다 섬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물이 올라가기 전에 혹은 대륙이 가라앉기 전에는 이게 다 같은 땅이었어. 근데 여기에 핀치새라는 새들이 다 살았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핀치새들이 살았는데 엄마 여기 봐. 똑같은 핀치새들이 살았는데 얘가 대륙이 가라앉고 물이 올라오면서 이 핀치새들이 이동을 못하고 갇힌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먹이들은 껍질이 존나 딱딱해.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봐. 껍질이 딱딱한 애는 뭐가 생기냐면 부리가 다른 애들보다 되게 딱딱해. 잘 그렸다. 부리가 굉장히 짧으면서 굉장히 강해. 왜? 먹이를 막 쪼아 먹어야 되니까. 그럼 만약 부리가 이렇게 족박 같은 새끼들, 이렇게 긴 애들, 병신 같은 애들, 약한 애들은 여기서 다 뒤진 거야. 먹지를 못하니까. 돼? 그럼 또 거꾸로야. 봐봐. 거꾸로야. 여긴 예를 들어서 딱딱한 껍질이야.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선인장이 있어. 선인장. 선인장 속에 예를 들어 열매를 먹으려고 해. 그럼 얘는 이런 애들은 필요가 없어. 왜? 그 안에까지 삐죽한 가시가 많은데 여기 안에까지 들어가지가 않아. 그런데 여기는 요런 삐죽한 애들은, 부리가 삐죽한 애들은 이 안에 있는 먹이를 잘 빼먹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뒤지고 얘네들이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잘 봐. 이름이 진짜 중요해. 이름이 왜 자연선택설이냐? 자연선택설이냐? 왜 자연선택설이냐? 누가 선택을 해줬냐면 자연이 선택을 해준 거야. 너를. 무슨 얘기냐? 야, 너는 우리 여기 환경에 맞는 애야. 그러니까 넌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거야. 자, 그럼 잘 들어봐봐. 이 자연선택설의 아주 대표적인 이거야. 잘 봐.
이 지의류라고 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끼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면 돼.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 나 봐봐. 실제로 이게 공업암화라고 하는데 여기 뭐 지의류가 나와야 돼. 그냥 간단하게 해줄게. 공업암화라고 해서 봐. 흰색 나방이 있고 검은색 나방이 있어. 근데 이 지의류가 만약 여기가 흰색 지의류야. 그러면 이 흰색 벌레가 흰색 때문에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검은색이 잘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검은색이 잘 잡혀 먹겠는 거야. 새들한테. 근데 여기가 봐봐. 공장지대로 바뀌었어. 이런 걸 공업암화라고 하는데 공장지대로 바뀌면서 매연이 발생해서 여기가 다 검어진 거야. 다 검어진 거야. 그랬더니 누가 안 잡혀 먹으냐? 검은색이 안 잡혀 먹어. 왜? 검은색이 안 보여. 왜? 그럼 누가 잡혀 먹어? 흰색이 잡혀 먹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흰색 나방이 뭔가를 열심히 한 게 아니야. 그냥 주변의 환경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살아남게 된 거야. 누가 선택한 거야? 내가 스스로 열심히 뭘 한 게 아니지. 누가 선택해 준 거야? 자연이 너를 선택해 준 거야. 돼? 갈라파고스 군도도 여기에 있는 먹이의 어떤 종류, 자연이 너를 선택해 준 거야. 야, 너 불이 뾰족한 새끼만 빼고 나 뒤져 새끼야. 이런 거야. 은행인데 특히 봐봐. 이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4가지 순서가 있는데 자 거기부터 한번 봐봐. 17페이지 우리 교재 17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는 과잉 생산과 변이야. 여기 봐. 자 이걸 다 외워야 되거든. 과잉 생산과 변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거의 기린으로 해볼게만. 자 먹이가 풍부하다. 먹이가 풍부해. 그럼 기린이 이걸 막 먹으면서 많아졌어 애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과잉 생산, 즉 많은 애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중에서 다양한 애들이 늘어나. 쉽게 말하면 봐봐. 목이 긴 애도 있고 누구도 있을 거야. 목이 짧은 애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목이 긴 기린이 있고 목이 짧은 기린이 있어. 근데 먹이를 막 처먹다 보면 먹이가 부족해진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나무의 밑에 있는 애들은 만약 여기 열매가 다 없어지면 더 이상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돼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살아남냐? 먹이가 긴, 그러니까 목이 긴 애들이 먹이를 그나마 더 잘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애들이 살아남는다 이거야. 돼? 그래서 자, 첫 번째, 과잉 생산과 변이. 두 번째는 생존 경쟁이야. 즉, 먹이를 먹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린, 목이 짧은 애들은 높인 애들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야? 자연 선택에서 어긋난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 누구를 선택해 준 거냐면, 야, 너 목이 긴 애들 살아남아. 왜? 너 높은 거 먹을 수 있잖아. 넌 족밥이니까 못 먹어. 너 뒤져 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들이 다시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진화가 되면서 그 진화와 유전이 일어나는 거야. 유전이 일어나는 거야. 진화, 유전이 일어나는 거야. 돼? 특히 엄마 이게 중요해. 엄마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바이벌이야. 돼? 사실 이 자연선택설은 지금까지 사회, 경제, 문화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줘. 혹시 니들이 뭐 영화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영화에 보면 되게 자주 나오는 대사가 있어. 봐. 이런 거 들어봤어?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나오는 대사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강하다는 건 의미가 없어. 왜? 내가 강해서 뭔가를 버티는 게 아니라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자연이 나를 선택해주면 내가 거기서 남아있는 것 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강한 놈이 사는 게 아니라 자연이 선택해서 살아남은 놈이 결국 강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이 대사조차도 이것도 다윈의 바로 뭐야? 종의기원에서 나온 얘기야 실제로. 뭔 말이 이해돼? 특히 이 종의기원이 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결국 지금 종들이 계속 분화된다 이거야. 다양한 녀석들이 변이가 일어나면서 진화가 되면서 다양한 녀석들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 인간의 종들을 따라가봐. 그럼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원숭이가 나와. 돼?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이 종의 기원을 발표할 때 엄청나게 종교나 사회학자들이 무지하게 비판을 해. 찰스 다윈을 얼굴만 입혀놓고 나머지는 다 원숭이의 목장을 해갖고 막 그림을 그려고 사파를 그리고 막 난리였단 말이야. 특히 종교 관계에서 난리가 났었지. 그럼 우리는 신이 만들어놓은 고기라는 게가 아니라 우리는 원숭이들이 후예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저걸 한 거지. 돼? 무슨 이해돼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좀 알려줄게. 엄마 여기 봐. 대표적인 몇 가지 좀 알려볼게. 그러니까 자연이 선택한 거 몇 개 좀 알려줄게. 그냥 보기만 해. 엄마 여기 봐.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가끔 있는 책들이 있는데
사사페모라는 게 있어. 그냥 식물인데 이게 되게 골 때려. 엄마 여기 봐봐. 이 사사페모가 사는 지역이 좀 다양하거든.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기운 내봐. 사사페모가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데는 색깔이 회색이야. 식물인데 사사페모라는 식물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데는 색깔이 회색이야. 그럼 원래는 색깔이 약간 녹색이거든. 근데 회색이야. 그럼 이유가 뭐냐? 여기 근처에 있는 자갈들하고 자갈들 색이 회색이잖아. 사사페모가 회색인 애들은 살아남은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사사페모 종류 중에서 색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자갈지대에 살거든 걔들이. 그 식물이 사사페모가. 그러면 회색깔 자갈지대에 사는 애 중에 녹색 애들은 눈에 잘 띄는 거야. 그런 애들 다 뽑아간 거야. 동물들이나 곤충들이. 돼? 시간 동물들이 걔를 뽑아 먹은 거야. 그럼 자갈색하고 비슷한 회색은 뭐야? 구별이 안 되니까 못 먹어본 거야. 누가 살려준 거야? 자연을 선택해 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자, 이런 걸 이제 겸용적혈구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름이 통일돼서 남모양 적혈구라는 게 있어. 잘 봐. 남모양 적혈구라는 게 있어. 엄마, 남모양 적혈구라는 게 있어. 자, 이게 뭐냐고? 남모양 적혈구 뭐냐면 원래 적혈구가 이렇게 도넛처럼 생겼어. 됐죠? 특히 이게 바로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여러분 알아도 적혈구는 숫자가 줄어들면 빈혈이 일어나. 왜 산소를 제대로 운반을 못하니까. 근데 여기 봐봐. 적혈구 중에서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마치 우리 낫처럼 생겼어. 낫. 그래서 이걸 낫 모양 적혈구라고 해. 그럼 얘는 뭐냐면 산소 운반을 잘 못해. 됐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 누가 병신이야? 얘가 병신이잖아. 아, 얘보다 얘가 얘보다 얘가 덜 떨어진 거야. 부족한 애잖아. 약한 애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특이한 게 있어. 엄마, 특이한 게 있어. 아프리카에 가면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말라리아가 많은 곳에 가면 되게 골 때려. 말라리아에 가면 얘보다 얘가 훨씬 많아. 이유가 뭘까? 얘가 말라리아 내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적혈구를 가지고 있으면 말라리아에 물려도 잘 안 죽어. 돼?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 가면은 얘가 병신이 아니라 얘가 병신이야. 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얘들아, 눈 두 개인 나라에서 눈 하나가 병신이지, 그지? 근데 눈 하나 나라에서 눈 두 개가 병신이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어딘가에서는 굉장히 강한 녀석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런 게 바로 자연 선택이야. 소망 알겠어? 눈 좀 떠봐. 뜬 건지 감은지 모르겠는데 진짜. 문이 됐어요? 돼? 근데 이런 거 알아도 원래 기린은 그거 알아? 원래 기린은 높은 곳에 먹이를 먹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모델이야. 내가 나도 어디서 들은 건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여기 봐. 원래 기린들은 높은 곳을 먹는 게 아니라 왜 기린애들이 살아남았냐면 실제로 이게 썰인데 원래 교배기 때가 되면 기린들이 암컷을 놓고 수컷들이 싸운대. 근데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 아, 골 때리더만. 이거 내가 봤어. 동물을 다. 목으로 이렇게 싸워.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목을 씨발 이렇게 부딪혀. 어지러워. 목을 딱 부딪혀서 싸운단 말이야. 근데 특징이 있어. 기린이 목이 길면 약할까 강할까? 현우야. 우리가 생각하기엔 목이 길면 얇아서 약할 것 같지? 아니야. 목이 길수록 강해. 왜 그럴까? 목이 길면 혈액이나 근육들이 혈액을 끌어올리게 해서 근육이나 뼈들이 더 강해야 된대. 그래서 무슨 말이냐? 기린은요, 수컷들이 싸울 때 목이 긴 애가 강해서요, 목이 짧은 애랑 싸워서 이긴대. 그러면서 목이 짧은 애들이 계속 뒤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목이 긴 애들이 강하면서 암컷을 차지하면서 유전적으로 계속 변이가 일어나서 지금처럼 커졌다는 얘기가 있어. 오케이? 뭔 얘기인지 이해돼? 뭔 얘기래? 아니, 이것도 썰이야. 내가 볼게. 됐지? 자, 어쨌든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어. 거기 봐봐. 17페이지 우선 그 빨간색 줄거나 과잉 생산과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유전과 진화. 얘들아, 이게 시험 문제야. 여기다 가로 이렇게 치고요. 가로 치고 여기가 뭔지 써놔가. 이게 시험 문제야, 얘들아. 다음 주에 낼 거야. 됐죠? 빨리 줄 한번 거봐. 외우란 말이야. 아, 기린들이 많아져. 그럼 그 중에 다양한 애들이 있겠네. 과잉 생산과 변이.
근데 먹이를 놓고 이제 싸우겠네. 그죠? 생존 경쟁. 그런데 먹이가 밑에 게 이제 없어지면 드디어 뭐가 되는 거야? 자연 선택이 되면서 목이 긴 애들이 위쪽에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살아남겠네. 그럼 걔네들이 남아갖고 유전과 새로운 진화가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기억이 됐어요? 돼? 특히 이런 것도 있어, 엄마. 자, 이건 사실은 인정은 못 받고 있는데, 엄마.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냐면, 이게 무슨 말? 사용을 안 하면, 쉽게 말하면 잘 쇠퇴가 되고, 후퇴.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진화의 반대말인데. 아무튼, 후퇴는 아니고 뭐라고 할까? 아무튼, 사용을 하면 할수록 발달하고,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발전을 못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리마르크가 얘기한 용불용설은 뭐냐면, 기린이 어떻게 된 거냐? 먹다가 높은 걸 먹기 위해서 또 노력해갖고, 높아지고, 높은 걸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돼?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획득한 형태와 성질은 유전이 안 돼. 그래서 거기 리마르크 줄도 한번 거봐봐. 1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리마르크 용불용설 줄 한번 거봐. 자, 리마르크는 많이 사용하는 기관을 발달하고 다음 세대 전해지고 다 사용하지 않은 기관. 태화. 이 말이 왜 생각이 안 나냐. 태화한다. 예를 들어 기린이 현재와 같은 긴목을 갖게 되면 높은 곳에 나머지를 먹기 위해서 계속 눌린 결과라고 하고, 그러나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되지 않게 돼 받아지지 않는 가설이다 라고 했어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럼 17페이지 밑으로 넘어가면 이제 생물의 다양성을 좀 배울 건데, 맨 밑에 보면 자, 세 가지가 있어. 엄마 좀 알아둬야 돼. 자, 우선 첫 번째는 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 유전적 다양성.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안에서 형태와 성질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봐. 갈라파고 여기 봐.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여기 있는 새나 여기 있는 새나 여기 있는 새나 여기 있는 새 자체는 다 뭐냐면 결국 똑같은 아까 말했던 핀치 새야. 근데 부리가 여기는 딱딱하고 여기는 길고 이 차이라는 얘기야. 이런 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 그럼 얘보다 조금 더 큰 애가 뭐냐면 종다양성이라는 것이죠. 종다양성. 자, 그럼 종다양성 뭐냐면 말 그대로 종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떤 섬에 갔더니 핀치색도 있고 무슨 새도 있고 무슨 새도 있고 종이 다른 새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걸 바로 종다양성이라고 해. 그리고 거기 그림을 봐봐. 17페이지 밑에 보면 유전적 다양성은 무당벌레인데 똑같은 무당벌레지만 무늬가 다른 애들이야. 근데 옆에 종다양성은 개구리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거기 보면 무당벌레도 있고 이런 걸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럼 자, 여기서 한 단계 넘어서 얘들아, 태양, 자,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태계 다양성은 얘들이 살고 있는 자, 에코시스템이라고 하거든. 주변에 강이나 산이나 들이나 이런 거. 잠 깨봐. 나만 열심히 하는 느낌이 들어. 자, 기운 내봐. 좀 왜 재미없는 단원인가? 재밌지 않나 이런 거? 그죠? 네. 오케이. 그 갈라파고스 군도가 어디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요, 지구 중심으로 여기 우리나라에서 지구 중심으로 정확히 구멍을 파서 끝으로 가면 딱 반대에 있는 곳이 갈라파고스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갈 때 가장 멀리 있는 곳이 갈라파고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아르헨티나 위쪽인가 아래쪽에 있다고 하더라고. 네? 나중에 한번 가봐. 오케이? 거기 가면 막 이구아나 이상하게 생긴 애들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TV에서 본 적 없어요? 아, 왜 EBS 보면 갈라파고스 군도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거기 막 해안가에 막 이구아나가 이렇게 막 징그러운 애들이 막 서 있고 막 하는데, 지원이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건 갈라파고스야. 네? 실제로 이 비그로가 굉장히 비극적인 배야. 사람도 많이 죽고요. 네? 특히 여러분 그거 알아? 염분비 일정의 법칙 이런 거? 전 세계 염분이 일정하다는 거? 35%면? 요즘 뭐 PER로 쓰는데 그거 알아낼 때도요, 배 타고 전 세계 선원들이 돌아다녔단 말이야. 그 중에 배 탄 사람이 3분의 2가 다 죽어. 그거 알아내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 지금 니들이 뭔가 배우고 있는 것들 있잖아. 얻어낸 것 중에 쉬운 건 하나도 없어. 네? 진짜로.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어. 이 다윈도 약간 비슷했지만 책을 낸다는 게 쉽지 않았어. 왜 그럴까? 워낙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것들은 기존의 사회에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 대표적인 뭔지 알아? 코페르니쿠스야.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고 했잖아. 그잖아. 근데 그 꼴을 본 거야. 갈릴레이가 망신을 당하는 꼴을.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라는 책을 써놨어. 돼? 써놨는데 언제 발표하는지 알아? 죽기 일주일 전에 발표해. 야 이제 책 내 씨발. 나 이제 내일 머리 죽을 것 같아. 이제 나를 가둬놓진 않겠지. 뭐 이러면서 낸 거야. 실화야.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 큰일이 나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진실인데 발표해야지. 그래서 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발표해. 그래갖고 발표하고 한 일주일 있다 죽었어. 돼? 여기서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게 실제로 알게 된 거지. 됐어요? 원인이 돼? 자, 그 넘겨봐봐. 17페이지 넘겨봐. 넘겨봐봐. 18페이지로 가봐. 우리 교재. 자, 그럼 살짝 줄 한번 거봐. 유전적 다양성은 자, 맨 위에 줄 한번 봐. 같은 생물종이라도 자, 개체들이 가진 유전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한다. 자, 그럼 종다양성이야. 종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한다. 물어봐야지, 얘들아. 종다양성은 자, 이거 외울 필요도 없는 거지만 야, 물어봐야지. 종다양성은 어떤 종이 어떻게 돼야 돼? 여러 개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종이 A, B 두 가지 있는 거하고 A, B, C, D, E 이렇게 막 이게 종다양성이 큰 거야. 근데 거기 하나 더 있어. 밑에 보면 종다양성은 생물의 종류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각 생물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다양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또 봐봐. 또 봐봐. 예를 들어서 얘가 종다양성이 종이 A, B가 있고 얘가 A, B, C, D가 있어. 그럼 얘가 종다양성이 큰 건 맞아. 네? 근데 봐봐. 얘가 봐봐. 만약 어떤 지역에 봐봐. 얘가 종이 만약 50%가 있고 얘가 종이 50%가 있고 얘가 종이 50%가 있어. 근데 얘는 종이 99%고 나머지 다 합쳐서 1%야. 그럼 종다양성은 얘보다 얘가 더 커다. 이건. 그러니까 종이 고르다는 것 자체도 다양성이 높은 거야. 네? 왜냐면 생각해봐. 이거 다 합쳐서 1%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 특히 이런 거야. 왜 종다양성이나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되느냐? 선생님 그때 한번 얘기를 했잖아. 봐. 이게 어떤 종다양성이라고 해볼게. 근데 만약 위험도가 이만큼이 닥쳤어. 그럼 얘는 다 전멸이야. 근데 얘네들은 살아남는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어떤 애는 종이 다 똑같아. 그럼 얘네들은 위험도가 다 똑같아. 그럼 만약 위험이 이만큼 닥치면 얘는 다 전멸이야. 선생님이 이거 휴가하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1965년 바나나가 그래. 내가 얘기해줬나? 얘기해줬지, 그치? 바나나가 그때 캐번디시라는 종이 없어졌어. 전 세계 종이 없어졌어. 지금 미셸 그로우라는 걸 먹고 있거든. 우리가 먹는 종은. 이게 왜 그러냐면 바나나가 원래 어떻게 기르냐면 얘를 뿌리에다가 그냥 뿌리를 갖다 땅에다 묻으면 새롭게 또 자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뿌리를 갖다 여기다 새우 넣으면 유전 생식을 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부모랑 똑같은 애가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야?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 모든 바나나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때 생긴 파나마병. 이 파나마병이라는 게 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녀석인데 뿌리를 통해서 모두 다 전달되는 얘네 위험도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전 세계 바나나 품종이 아예 없어졌어. 되게 유명한 일화야. 1965년에. 아, 생태계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 알아낸 거지. 그래서 니네 그거 있어. 21세기 노아의 방주라고 그래서요. 전 세계 모든 품종의 씨앗이나 모든 종을 갖다가 다 모아갖고 지금 유럽의 가장 위쪽에 있는 냉장고에다 다 넣어놨어. 돼? 내 이름을 지금 까먹었거든? 오케이? 아, 뭐더라? 무슨 바그 냉장인데. 아무튼 거기다 전 세계 다 놓은 거야. 21세기 노아의 방주처럼 다 놓은 거야. 돼? 초망아, 교회 다니니? 돼? 노아의 방주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없어? 지금 요즘 인터넷 난리 났죠? 북유럽의 어떤 지형에 보니까 배 같은 지형의 땅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여기를 3D 입체 스캔을 해보니까 안에가 옛날에 노아의 방주처럼 배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여기다 방사능 연대를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던 역사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수 시대의 방사능 물질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뭐하냐? 모금 운동을 하고 있어. 이거 캐내려고. 돈 필요하잖아. 돼? 근데 노아의 방주일 확률이 굉장히 높대. 오케이? 노아의 방주는 아냐? 중요하나 노아의 방주가 뭐야? 성경에서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하느님이 야 지구에다 벌 줄 거야. 니네 인간 세대에 벌 줄 건데 지금으로부터 모든 생물의 종을 암수로 해가고 몇 쌍씩 태워 노아의 방주에다가
배에다가. 그런 다음에 너희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물로 씻겨 버릴 거야. 그래서 실제로 대홍수가 일어나면 다 죽어. 노아의 방주 빼놓고.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래갖고 몇 년 동안 비가 막 들이쳐갖고 다 죽었는데 그 되게 유명한 일화 있잖아. 밖에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처음에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까마귀는 그때부터 안 죽은 징조인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 소망이 알아? 누구 보냈어? 맞아, 비둘기를 보내. 근데 비둘기 돌아와.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비가 끝쳤구나라는 걸 알고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거야. 지원이 그런 거 들어봤어? 그래. 너 표정이 모르는 표정이야. 알지? 그죠? 네? 21세기 노아의 방주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됐죠? 그럼 마지막 생태계 다양성 줄거. 어떤 지역에 사막, 초원, 산림, 호수, 강, 바다 등 다양한 생태가 존재한다. 이런 걸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해. 됐죠? 뒤에 밑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있는데 요건 줄 한번 거나.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이게 뭐냐? 잘 봐. 엄마. 이게 실제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 엄마. 이 생태계 다양성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인데 이런 거야. 엄마. 여기 동식물의 서식지가 있어. 엄마. 잘 봐. 동식물의 서식지가 있어. 근데 여기 길을 내기 위해서 여기다 길을 이렇게 뚫어. 길을 이렇게 뚫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잘 봐. 바깥쪽 테두리는 그렇게 크게 닿진 않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애는 뭐가 된 거야? 시간 살아날 수 있는 생존의 위기가 온 거야. 그러니까 길을 뚫고 나면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심자리에 있는 생명체들은 거의 다 손해를 보는 거야. 돼? 특히 이런 것도 들어봤어?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로 넘어가려고 하잖아. 길을 건너서. 이게 자연의 본능이거든. 그럼 여기다 길 때문에 다 죽잖아.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려고 여기다 뭘 만들어. 이게 뭐야? 생물들 다니라고 길을 만들어 놓는데 이런 걸 생태 통로라고 해. 그래서 너희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갑자기 여기에 막 나무도 심어져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이상한 걸 만들어 놨어. 이게 생태 통로야. 선생님이 여기 올 때 인천 송도에서 올 때 아산 은봉 쪽으로 이렇게 빠지거든. 거기 보면 여기 써 있어. 생태 통로. 이름 까먹었다. 생태 통로였고 거기 사슴이나 고라니 같은 애들 지나다니라고 해놓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18페이지 봐봐. 자, 18페이지 왼쪽 봐봐. 서식지 단편화 생물 다양성이다. 거기 보면은 철도나 도로 등의 개발로 생물의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고 개체군의 크게 감소하고 멸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가장자리의 면적은 넓어지고 중앙의 면적은 좁아지면서 줄거나 결과적으로 중앙에 살던 생물의 일부가 멸종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식지 단편화의 피해를 보는 애들은 이 안쪽에 살고 있고 중앙에 살고 있다는 애들이라고 좀 알아도 이런 거 시험에 나오거든. 됐죠?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4가지가 있는데 안 외워도 되는데 서식지 파괴 단편화 말고 외래 생물종의 유입 같은 거 좀 알아두면 좋아. 돼? 야, 니네 그거 아니? 우리나라 생태계 교란종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황소개구리야. 들어봤어요, 형준이?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왜 갖고 왔어? 황소개구리가 보통 이만하거든요. 조그만 닭만 하거든? 이게 육질이 쫀득쫀득해갖고 닭고기랑 비슷해요, 맛이. 난 먹진 않았어. 들어는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끼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안 먹은 거야, 얘를. 그래서 뭐냐면 얘를 강과 바다에 강에다 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가 문제가 있어. 원래 개구리를 잡아먹는 애가 누구야? 뱀이잖아. 근데 이 황소개구리가 누굴 먹어? 뱀을 먹어. 생태계 교란이 된 거야. 뭔 얘기 이해돼? 특히 이런 애들 있어. 니네 들어봤어? 블루길? 베스 이런 애들 들어봤어? 자, 이게 외래 어종인데 얘는 우리나라 강내에 있는 토종 물고기들 다 먹어. 네? 참고로 선생님 중학교 3학년 때 내 짝꿍 이름이 이상민이야. 난 아직도 상민이를 잊지를 못해. 얘가 전교 꼴등이었거든. 그러니까 500명 중에 정말 500등이었어. 진짜 순수 꼴등이야. 완전 천연 꼴등이야, 이 새끼. 근데 얘가 민물고기 박사야. 그리고 학교에 민물고기 도감을 갖고 와. 그래갖고 나한테 영태야, 나 이거 좀 물어봐줘. 그럼 이제 내가 이거 받아갖고 사진 이름 가리면 걔가 맞추는 거야. 뭐 동작이, 빨가사기, 큰 돌개, 씨발 다 알아. 돼? 근데 이 새끼 주말에 뭐 하는지 알아? 되게 특이한 새끼야. 뭐하고 살아 보니까. 상민이는 지금 분당 살았거든? 중학교 3학년 때 주말에 어디 가냐면 롯데월드를 가. 근데 미안한데 롯데월드는 가본 적이 있냐 가더라? 그래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멀어서. 롯데월드 그지? 연이 가봤어?
그 롯데월드에 뭐 있어? 바깥쪽에 가면 호수 있잖아. 맞아. 속초호수야. 이 속초호수가 블룩이라고 베스가 엄청 많아. 얘가 토종 붕어를 다 먹어. 그래서 얘 상민이가 뭘 하냐면 주말에 가서 거기서 낚시를 해. 낚시 불법이거든? 근데 낚시를 해. 그래갖고 블룩이라고 베스를 잡아. 그래갖고 이걸 뭐 하는지 알아? 들고 와. 그래갖고 소각장에서 다 태워 죽여.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를 없앤다고. 진짜 더 웃긴 건 여기 불법이거든? 경비 아저씨 얘 잡으러 도망가. 얘 맨날 도망다니고. 근데 아저씨도 알고 얘도 알아. 서로 친해갖고.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토종 물고기 잡으면 다 놔주고요. 블룩이라고 베스만 잡아. 그래갖고 주말에 가면 다 태워 소각장에. 그리고 아저씨가 잡으면서도 네가 좋은 일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여기 불법이니까 좀 안 보이는 데서 해라 막 이런데. 그래갖고 갖고 온 거야. 얘 지금 아마 지금처럼 수시 제도가 있었으면 얘는 좋은 대학교 갔을 거야. 이런 애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종합적인 인재 전형이잖아. 돼? 근데 지금은 이런 전형이 없으니까 얘가 점점 꼴등이었던 거야. 얘는 진짜 민물고기를 사랑하는 애였어. 너 제일 싫은 게 뭐야? 그럼 공산당이 아니야. 이 새끼 제일 싫은 건 블루길과 베스였어. 내가 걔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블루길과 베스를 알았다니까? 그게 뭔데? 그랬더니 외래어종인데 아무거나 다 먹지겨. 알도 먹고 씨발 참붕어도 먹고 뭐도 먹고 막 해. 말고 모래무지도 먹고 막. 중학교 3학년이면 16살. 내가 지금부터 35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임팩트란 얘기야. 돼? 학교 가고 맨날 그 짓거리만 하고 있었거든. 민물고기 도감 보고 막 해갖고 저거 꼴등 씨발. 돼? 심지어 얘 앞이 누구냐? 배드민턴 부였어. 학교도 3분의 1은 안 나와 씨발. 대회 나간다고. 걔보다 공부를 못했어. 이 새끼 대단한 새끼야. 진짜 순수 꼴등이었다니까? 얘가 배드민턴 부 얘 이름은 또 이상기야. 상기 씨발 상기 국가대표까지 했었는데 옛날에. 얘 국가대표였어 상기. 그래서 3분의 1밖에 학교 안 나와. 나오는 3분의 1도 뭐야? 자, 근데 어떻게 걔보다 공부를 못하냐고 씨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저거 꼴등이었어 순수하게. 네? 블루길과 베스. 네? 근데 그거 알아? 개구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 안 먹어? 먹어. 북방산 개구리라고 해서 요 개구리가 한 요만큼에 한 30만 원 해. 돼? 근데 먹는 부분이 좀 잔인해. 어떻게 먹게 아는 사람. 네, 이거를 다리를 잡아. 그래갖고 바닥에다 탁 쳐. 그래갖고 죽인 다음에 걔를 구워. 돼? 그 다음 어떻게 먹어? 그냥 다 통째로 먹어. 돼? 연희야 맛있어 맛없어? 맛있대. 좋네 고소하고 맛있대. 나 한번 먹어봤어 사실은. 근데 다리를 이렇게 먹어봤더니 말 안 하면 딱 닭다리 맛이야. 근데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맛있어. 진짜 뭐 야만인처럼 쳐다보지 말고 알겠지? 근데 좀 잔인해. 죽일 때 이렇게 해갖고 다리를 잡아갖고 탁 쳐. 지금 구워 먹는 식이야. 좀 약간 잔인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돼.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 캄보디아 갔더니 그걸 먹더라고. 그래서 한번 먹어봤더니 생각보다 맛이 있어. 오케이? 돼? 그래서 외래어종 중에 먹을 만한 것도 되게 많아. 실제로. 됐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19페이지 수능 1번이야. 거기 봐봐. 자, 거기 보면 19페이지 수능기출 1번. 2028학년도 예비수능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큰 가시고기 중 A는 포식자로부터 생존에 유리한 외피 조각 표현형을 갖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들아 유전자형과 표현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그냥 보긴 해봐. 엄마. 자, 예를 들어 봐봐.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유전자형이 R, Y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완두콩 중에 요게 둥글고 옐로우 노랗다. 그러니까 요런 건 유전자형이라고 하고 둥글고 노랗다 이런 건 표현형이라고 해. 돼? 이게 중학교 3학년 실제로 유전에서 나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다양한 생존에 유리한 외피조각 표현형을 갖는데 그림가는 A의 외피조각 표현형 기억, 니은, 디귿을 나타냈고 나는 해수와 담수. 얘들아 해수가 뭐야? 바닷물이야. 담수는 뭐야? 육지물을 보통 담수라고 해. 사실 담겨있다고 해서 뭐야? 호수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됐죠? 그럼 해수와 담수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가진 A의 개체 빈도를 나타내서 근데 봐봐. 거기 보면 해수하고 담수에서 보면 자 기억, 니은 종 중에서 기억종은 해수, 바닷물이 있는 곳은 졸라 많아.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자연선택. 얘들아 바닷물이 있는 곳은 누가 생존이 유리한 거야? A가 유리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될까? 돼? 그런데 담수에서는
기억이 거의 없어. 무슨 얘기야? 얘는 자연 선택이 못 된 거야. 왜? 얘는 다음 수에서 살만한 환경이 아닌 거야. 쉽게 말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될까? 이해가 될까? 자, 그럼 기억. 가에서 외피 조각 표현형이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된다. 맞아 틀려 얘들아. 현준아 맞아 틀려. 집중 좀 해봐 얘들아. 좀만 도와줘봐. 자, 다시 한번. 가에서 외피 조각 표현형이 개체마다 다른 것은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야. 무슨 다양성이야? 써. 유전적 다양성이야. 얘들아, 얘네 다 똑같은 가시 물고기야. 근데 그 안에서 다양성이 있단 말이야. 이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 돼? 그럼 내가 먼저 문제를 바꿔볼게. 문제를 바꿔볼게. 야, 문제를 바꿔볼게. 여기는 큰 가시 물고기가 있고, 얘들아, 여기는 큰 가시 물고기가 있고, 예를 들어 여긴 다른 종이야. 예를 들어 여긴 무슨 갈치가 있어. 자, 그럼 여기는 3번 디귿은 여기는 뭐 삼치야, 씨발. 고등어라고 하자. 고등어. 그랬더니 얘가 A 해역에서는 큰 가시 물고기가 많이 살고요. BC 해역에서는 얘가 A가 별로 없어. 그럼 똑같은 문제지만 얘는 문제가 바뀌어. 뭐야? 유전적 다양성이 아니라 이건 뭐야? 종다양성이 되는 거야. 종이 다르잖아. 내 말 이해되니? 이해되니? 이건 종이 같은 종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봐. 엄마,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안에서 다양한 거고, 종다양성은 말 그대로 종이 여러 개가 있냐라는 얘기야. 돼? 자, 여기 봐. 조금 어려운 얘기 줄게. 야, 그냥 조금 어려운 얘기. 그냥 보기만 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보기만 해. 엄마. 아까 갈라파고스 군도 있지. 자, 여기 있던 새, A 지역에 있던 새, B 지역에 있던 새 알아도 여기 있던 새하고 여기 있던 새가 처음에 분리가 되면 자연 선택이 일어나서 여기는 부리가 단단하네, 여기가 부리가 긴 애가 살아남아. 그럼 말해봐. 이건 뭐야? 유전적 다양성이지. 그지? 중현이 맞잖아. 같은 무슨 새니까? 핀치 새니까. 근데 알아도 얘가 시간이 겁나 오락이 지나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교배를 안 해. 그럼 이때부터 뭐야? 같은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에서는 같은 종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교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야. 돼?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원래는 처음엔 지리적 격리라고 해. 지리적 격리가 생겨. 그럼 지리적 격리가 생길 때는 말 그대로 유전적 다양성이 생기는데 만약 얘가 오래돼서 생리적 격리, 쉽게 말하면 뭐를 안 하냐? 교배를 안 하면 이때부터는 뭐가 되면 종다양성이 늘어나는 거야. 같은 종이 아닌 거야. 쉽게 말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기억 다시 고쳐봐. 무슨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자, 그럼 해수에서는 기억을 가진 개체가 디귿을 가진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하다고 했어. 자, 니은 옆에다 써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이야. 써봐 빨리. 자, 우리 교재 19페이지 수능 기출 1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은 해수에서 기억을 가진 개체가 디귿보다 생존에 유리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까 말한 바로 자연 선택이다. 알겠죠? 디귿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는 진화에. 그렇지. 자, 유전적 변이의 원인은 결국 뭐야? 자손의 돌연변이나 유전적 생식세포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될 거고, 수능 기체 2번 볼게요. 자, 그림은 자연 선택에 의해 새로운 종이 태생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A와 B는 서로 다른 종이다. 그러니까 A는 지금 똑같은 종이었어. 근데 얘가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서 쉽게 말하면 바다가 생기면서 똑같은 종 A가 유전적 다양성이 생긴 거야. 그런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 A하고 B가 바다가 생기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되느냐? 새로운 종이 된 거야. 됐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야. 무슨 얘기야? 드디어 생리적 격리가 일어나서 종다양성이 생긴 거야. A하고 A가 똑같은 종이었다가 다른 종이 생긴 거지. 자, 그래서 기억. A와 B에는 유전 정보가 같다. 맞아 틀려? 다른 종이라며. 그럼 유전 정보가 어때? 달라야지. 중현이 무슨 말이 이해되니? 자, 그럼 니은 진화가 일어남에 따라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은 증가해서. 그렇지, 맞아. 결국은 뭐가 된 거냐? 생물이 늘어나게 된 거야.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생태계는 다양해진 거죠. 어찌됐든. 자, 그럼 갈라파고스 일어난 핀치가 다양한 것도 이와. 그렇지. 갈라파고스 핀치도 결국은 격리, 지리,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지리적 격리라고 하는데,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면서 생물 종들이 다양해진 거야, 결국은. 뭔 말이 이해됩니까? 됐어요? 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니은 디귿이 된다. 됐죠? 자, 하도 많이 졸아가고 내가 지금 빨리 끝냈어. 자, 5분만 쉴 테니까
제발 졸린 사람들 가서 좀 세수하고 좀 빨리 물 좀 마시고 와. 왜냐면 이번 단원에 어려운 단원이란 말이야. 오늘 여기 28페이지 오늘 이거 해야 돼. 산화와 환원 해야 되니까 졸린 사람 빨리 가서 잠 좀 깨고 물도 마시고 와. 제발 부탁이야.